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포스 시즌 준 플레이오프입니다. 네, 지금 이쪽을 하나 교환을 시키고 받을 때 중앙 틀어 막았습니다. 이제 중앙 승부죠. 지금 직계산을 해보면 중앙에서 박지은 선수가 한 15집 정도를 낼 수 있다면 바둑이 미세해집니다. 15집이요? 네. 둘, 셋, 넷, 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뒷맛이 고약합니다. 여덟, 여기를 두고 끊고 나서 뭐 이쪽을 두고 이렇게 민다든지 다음에 이쪽 단수를 노릴 수가 있죠. 이 부분의 뒷맛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활용을 통해서 이영주 선수가 삭감을 들어간다면 지금은 쌍방 최선을 다한다면 백이 좀 편한 흐름으로 보여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이곳은 백이 걸리고 이런 자리도 여차하면 백이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눈목자 사이는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뭐 흑도 들여다보는 것은 선수지만 네. 백도 꽤 활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영주 선수가 지금 이곳 교환을 하는 것도 혹시 나중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흑이 이런 찝는 자리를 결행해 올 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교환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이 교환이 있다면 지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좀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흑이 좀 이렇다 할 노력할 수단은 없다고 봐야겠죠? 네, 이쪽 들여다보는 수까지 온다면 이제는 완벽한 연결이죠. 여기를 들여다보고 받는다면 30초 하나, 둘, 셋, 넷, 제가 백이라면 이런 수법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 지금 여기를 끊고 나서 돌려치는 것이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이 좀 많고 그와 동시에 이쪽 젖히는 수를 보는 거예요. 네, 들여다보는 수까지 들어갔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9에서 위태롭게 착점을 했는데 네. 이것은 그래도 백도 느는 자세는 괜찮은데요. 이어서 받는 것보다는 박지은 선수가 치받는 선택이 낫다고 보는 건가요? 좀 더 능률적인 응수이긴 한데 만약 이러고도 여기를 받아야 한다면 득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받는 순간 어차피 후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를 치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를 틀어 막았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쪽은 흑돌이 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 한 점에 대한 이 자충, 뒷공배를 채우는 것과 약간 백이 막았을 때 이 힘의 관계라든가 좀 네. 다른 것이 있죠. 마지막 그런데 여기를 30초. 손 빼기에는 지금 여기가 약점이 있거든요. 셋,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밀고 나오면 다섯, 지금 이쪽이 여섯, 계속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여덟. 뒷맛이 고약합니다. 네, 그래서 지키긴 지키되 좀 더 능률적으로 지켰네요. 네, 결국은 중앙입니다. 이제는 이곳에서는 박지은 선수가 조금 득을 받지만 대신에 이영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곳이 이제는 선수 교환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붙이는 수를 노리기에도 지금이 더 적기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사활을 둘러싸고 어차피 이런 곳을 노릴 수 있다면 흑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사실 지금 두는 것은 타이밍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100% 저수가 흙이 받아야 되는 수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일감은 100%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중앙 쪽에 서로 두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 이영주 선수가 그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좌변 쪽으로 갔다 보면 잘못 풀렸을 때에는 백이 후수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지금 포인트는 중앙인 거죠? 네, 중앙 쪽이 중요합니다. 이영주 선수가 조금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중반 이후를 맞이하고 있는데 중앙 쪽에서의 전개 그리고 좌상기 쪽의 전개는 이영주 선수도 뭐 확실치 않은 곳은 지금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막는 건 선수가 될까요? 마지막 30초. 하나, 여기는 선수는 아니죠. 셋, 넷, 다섯. 네, 당장은 뭐 선수는 아닙니다. 나가봤자 뭐 여기서 이어도 백이 한 수 빠르고 이쪽으로 돌려도 잡히긴 잡혀요. 그런데 박지은 선수가 지금 그곳을 건드렸다는 것은 그렇네요. 먼저 끊겠다는 뜻이네요. 먼저 끊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두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었을 때 백이 이쪽 부근을 노릴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여기를 찝는 것이 흙의 권리라서 이제 여기가 선수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까랑 좀 다른 점이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쪽으로 단수를 쳤다면 이제는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흙이 사는 것이 있으니까 중앙이랑 여기랑 맞보기로 하면 되고요. 지금 박지은 선수가 이렇게까지만 해두고 여기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주 선수의 이 저친수는 역시나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저친수는 지금 다음에 끊어 잡는 것을 단순 끝내기로만 본다면 7집밖에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지금 7집 자리 너무나도 많죠. 여기만 해도 거의 10집이고 중앙 두는 것도 최소 10집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이영주 선수가 저친수는 약간 한가합니다. 네. 여기서 후수를 뽑게 된다면 마지막 30초. 하나, 둘, 중요한 중앙 자리는 박지은 선수가 네. 먼저 가게 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고 그냥 봤습니까? 지금 뭐 두 선수 모두 그렇게 완벽한 수익기를 통해서 바둑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 교환 자체가 지금 박지은 선수는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붙이는 수를 노리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곳이 선수가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약간 중요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이 끊어둔 교환 어쨌든 중앙 쪽으로는 좀 흙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교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지은 선수 한번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형세 판단을 해가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는 다섯, 아까랑은 형세 판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흙이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15집이 아닌 한 10집 정도 내면 바둑이 미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합니까? 이건 너무나도 아까운 교환 아닐까요? 이 교환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교환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두고 지금 팩감으로 쓴 것이긴 한데
항상 나와 끊는 것이 선수라면 이런 자리를 붙였을 때에도 훨씬 더 좋은 자세로 중앙 쪽으로 깎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또 여차하면 이곳은 이렇게 단수 쳐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수 쳐서 이으면 백은 이수가 아니라 한 발 옆으로 둬서 찌르면 맞고 지금 끊으면 이쪽 돌파가 있고 여기를 찝으면 이렇게 이으면서 전부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런 뒷맛을 지금 이 교환으로 다 없앴어요. 이 교환은 아깝습니다. 지금 여기 단수 쳐서 패를 건 것이 당장 뭐 반드시 굴복을 시켜야 되는 패도 아니고 그런 패를 하면서 이런 악수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영주 선수 아쉬운데요. 30초. 그리고 여기는 흙이 먼저 둬도 여기를 막을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다 결정을 지어버리네요. 네, 그곳의 결정은 악수입니다. 이곳에 교환이 없다면 이런 붙이는 수를 뒀을 때 하나도 겁날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반격이 약간 겁나긴 합니다. 약간이라고 하기엔 좀 더 겁나네요. 10초.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이제 흙의 권리라서. 네. 근데 아까 이쪽에 나와 끊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는 자리였다면 물론 이곳은 지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흑돌이 이 두 곳이 없고 백돌이 두 곳이 없죠. 여기는 항상 이렇게 단수치고 밀면 이쪽 두 점 잡는 것과 이쪽 두 점 잡는 것이 맞보기였고 뭐 최소한 돌리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용이 다 없어지고 나서 지금 중앙을 두기에는 떨립니다. 네, 중앙이 계속 하나,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교환이 있다면 붙이는 수 가능할까요? 이 수가 된다면 안 둘 이유가 없어요. 아까처럼 노리는 것은 그래도 방금 전에 교환이 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두든 아니면 젖혀서 오히려 반격을 가든 이수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호구 쳐도 연결이 아니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그렇다면 다음으로 읽어야 할 다섯, 수읽기가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진행인데요. 열. 2번 남았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그 자체로는 102점은 잡혔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흑도를 잡으러 갈 때에 대한 변화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위험하죠. 30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먼저 찌르는 것도 있고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네, 먼저 흙의 연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영주 선수의 앞선 이 교환들은 좀 아깝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 교환이 없다면 지금 진행도 많이 좀 달라지겠죠. 여덟, 네. 아홉. 지금 한 칸 뛰는 교환. 우측에 붙이기 위한 교환인데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하게 듭니까? 지금 중반 이후에 이영주 선수의 선택은 네. 대부분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쉽게 결정 짓고 마무리 짓고 뭐 그런 선택인데요.
바둑을 확실히 좀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붙여갔다면 좀 더 복잡한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붙였을 때에도 흙이 뒤로 받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이 날짜 대고 붙이는 것보다는 한 발이라도 더 깎아 들어가니까 유리합니다. 둘, 셋, 넷, 이 다섯, 수는 백돌이 끊어질 염려는 없지만 흙도 여덟, 지킬 만큼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영주 선수가 이렇게 처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면 그건 전성기의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젖혀서 깎아갑니다. 근데 이건 깎아가는 게 아니죠. 아, 그렇네요. 노림이 있었네요. 지금 박지은 선수도 표정으로 봐서는 깜빡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으로 돌파하는 노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가 된다면 붙여가는 것만큼이나 강렬할까요? 네, 지금 강렬합니다. 제가 볼 때 이수 지금 박지은 선수 깜빡한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고 네, 여덟, 어떻게 처리할지 어렵습니다. 갑자기 승부수네요. 그러니까 박지은 선수도 지금 흙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앙 쪽에서 좀 실수가 나오니까 아예 그냥 승부수를 던져버렸습니다. 초읽기 상황에서. 이 단수 치는 수 그렇다면 이 날짜도 이상한 수는 아니네요. 30초. 하나, 네, 박지은 선수의 강수가 나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철회해야겠습니다. 이영주 선수 이 날짜 두고 젖히는 수법을 보고 있었다면 굳이 붙이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선수도 저랑 똑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착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 네. 중앙이 많이 깨졌죠. 이수를 보고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한 걸까요? 여기를 뒀을 때 이 변화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백의 수법에 이상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영주 선수 대신에 저 자리에 앉아서 백으로 두고 있었다면 이런 정도까지 처리 못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에서 흙이 여덟. 많은 집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이쪽 부근의 단점을 좀 노리고 있죠. 여긴 지켜야 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이곳을 건너붙이고 끊고 나서 이렇게 느는 순간 백돌이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양쪽이 맛보기로 백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바둑은 흙이 덤을 빼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개가로 보이는데요.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SG골프는 타격이 크죠.
지금 동시에 대국하고 있는 강다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은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인제 하늘 내린 팀의 주장 오유진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는 박지은 선수가 이 판을 잡아주리라 믿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영주 선수가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 뭐 전투적인 본능이라던가 혹은 상대 약점을 잘 찔러 들어가는 능력 이런 것에 더불어서 다섯, 오늘 바둑은 정확한 형세 판단과 그 순간순간의 이 정확한 계산 뭐 이런 것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박지인 선수가 엄청난 노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에 대한 놀이요. 네. 30초. 하나, 오늘 두 선수가 셋,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섯, 순간순간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네. 아홉, 지금 원대한 포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100대마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돌이 크게 연결되어 있어서 네. 전체 대마까지는 저는 뭐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두면 막상 100도 좀 떨립니다. 일단 연결을 하면 그땐 여기를 찔러요. 그럼 이쪽 끊는 것을 보죠. 받아야 한다면 마지막 30초. 이렇게만 교환을 시키고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셋, 여기서 한 집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대마 전체가 잡힐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집이 안 나고요. 네, 과연 그런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잡으러 간다면 지금 이쪽은 둬야 합니다. 마지막 30초. 여기를 두지 않으면 백이 여기를 역으로 둬서 이건 살아 있어요. 네, 그 자리 갑니다. 네. 원체 거대한 돌들이라 4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네. 바로 이영주 선수도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네. 뭔가를 두는데요. 여기는 받아야죠. 받았을 때 어떤 게 있나요? 이 교환만으로 이곳의 연결이 확실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가는 것을 둔다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받지 않았을 때 흙은 젖히고 치받아서 두는 순간 이것은 양쪽이 맛보기가 돼서 백은 끊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틀어 막고 여기를 둘 때 손 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지금은 이 길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지금 하나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끊어도 셋,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네요. 네, 막아갔는데요. 그 찰나의 순간에 또 이영주 선수가 멋진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지금 중앙 쪽에서의 공방은 초읽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잘 두죠? 사실 박지은 선수는 마지막 한참 전부터 마지막 출기였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이 포스트 시즌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중요한 순간에 뭐 엄청난 집중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오늘 내내 이 서로를 노려가는 수단은 정말 뭐 이 예측하는 선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네, 대단합니다.
이영주 선수가 지금 이쪽에 날짜고 젖히는 것을 노리면서 그 전에 계속 그것을 만들어갔죠, 모양을. 그리고 박지훈 선수가 분명 당했습니다. 그러자 박지훈 선수가 또 이번에는 이 전체 거대한 대마를 상대로 어떤 노림을 딱 품어갔는데 그것도 대단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이영주 선수가 또 한 번에 이 교환으로 인해서 마지막 바로 방어해내는 것도 대단합니다. 하나, 지금 저 백돌의 교환이 없다면 여기를 찔렀을 때 다섯, 끊는 순간 단번에 백이 잡혔거든요. 일곱, 이렇게 됐을 때 아홉,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이제 세 점이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네. 엄청나게 중요한 교환이었습니다. 네, 너무 잘 두는데요. 이런 내용이라면 왜 그 바둑리그를 뛰지 않고 여자 바둑리그를 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0초, 아, 그 정도인가요, 오늘? 지금 중앙에서의 공방전은 네. 정말 날카롭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중앙 쪽도 한 차례 전투가 지나가고 끝내기에 돌입이 됐습니다. 지금 박지훈 선수가 하나만 교환해 두고 고개를 갸웃하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한 뭐 잡히진 않는데요. 어떤 끝내기로 득을 보는 수단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기를 흙이 젖혀서 30초,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둘, 여기를 있는 끝내기를 했을 때 흙돌이 아래쪽에 이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젖혀져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여덟, 아홉, 여기는 옆끝내기 3집이고 여기에는 3집까지 되진 않습니다. 여기는 2집도 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교환이 된다면 흙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득인데 이제 여기를 젖히기 위해서는 젖힐 때 뭐 백이 안 받으면 물론 잡힙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매화 육궁으로 지금 백이 잡히는 형태인데 네. 이제 백이 막았을 때 여기를 치중 가면 비계 형태는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득인지 뭐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초 놓고 결정은 안 지어뒀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 젖히는 것이 득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백은 미는 수가 유일하게 빅을 내는 수단이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백은 이제 여기 사석을 통해서 한 집만 집이 났죠. 전체는 빅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따내는 것이 있어서 2집. 백집이 4집이 줄었는데 마지막 아 흙이 어차피 여기를 있는 끝내기가 지금 반상 최대라면 득은 없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냥 이어서 끝내기 하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프로 수준으로 끝내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지금도 이런 자리를 기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냥 잊고 나서 당연히 이렇게 진행시킬 텐데 하나, 하나하나 조금 더 득을 보는 수단이 없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끝내기를 해야 하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아, 두네요. 아, 제가 볼 땐 막아서 득이 없어 보였는데요. 아, 왜 지켰습니까? 그냥 지켜두면 이득인가요, 흙이? 흙이 이쪽 있는 것보다 이득이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다음 끝내기가 여기가 어차피 가장 크거든요. 그럼 이제 흙돌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의 차이인데
여기는 역끝내기 3집짜리이고 여기는 역끝내기 1과 3분의 2집짜리입니다. 1과 3분의 2집은 조금 강하네요. 약 2집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셋, 지금 3집짜리를 두면서 2집짜리를 안 둔 거니까 이렇게 교환된다면 있는 것보단 득이죠. 네, 뭐 거의 비슷하겠네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 이영주 선수가 여기를 두는 것과 일선 막는 것은 일선 막는 것이 못하진 않아 보이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서로 정확하게 끝내기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곳을 찌르고 젖혀서 둘, 셋, 이렇게 끝내기 수순이 진행이 됩니다. 박지은 선수가 덤을 빼기 어려운 그런 형세로 보이는 가운데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석은 이영주 선수가 잡은 돌이 3개, 박지은 선수가 하나죠. 지금 2개를 더 따냈고요. 다음에 이 젖혀 있는 것은 흙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100집이 4집이 나는데 사석과 합쳐서 6집으로 보겠습니다. 백집이 55집이 납니다. 삼십 초 하나, 네, 지금 확실히 100이 앞서네요. 아까 이곳이 처리가 되기 전에는 뭐 같은 덤을 빼기 어려운 승부라고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는 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한 2집 반, 3집 반 이 정도 차이인데 지금은 반면 승부 같습니다. 그러면은 덤을 빼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이곳에서 이영주 선수가 집으로 득을 보고 그 이후에 이 박지은 선수의 공격에 대해서 잘 막아내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은 이영주 선수의 승세입니다. 네, 지금 하변 쪽에 막은 것이 뭐 가장 큰 끝내기고 그 수로 인해서 100대마다 더욱더 안전해졌고 네. 이제는 뭐 어려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주 선수 확실히 정규 시즌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 보이는데요. 지난해도 이런 스토리 아니었나요? 그렇죠. 지난해도 정규 시즌은 부진했다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뭐 2승하고 좋은 모습 보였고요. 네. 근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굉장히 부진한데 1승 7패를 했거든요. 네. 근데 포스트 시즌만 오면 뭐 2배로 강해집니다. 하나, 확실히 큰 승부에 좀 더 강하다는 것은 넷, 강심장이라는 거죠. 네. 떨지 않고 일곱, 평소에 가깝게 대국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박지은 선수의 표정을 봐도 괴로워 보입니다. 네. 이 정도 수순이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정도의 이 격차라면 두 선수가 모를 리가 없고요. 오늘 바둑은 이영주 선수가 이길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봐도 30초. 통틀어서 저는 이영주 선수의 이쪽을 젖히지 않은 이 늘어든 수가 조금 이해가 안 될 뿐, 그리고 이수는 이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선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빠른 착점을 아. 하지? 뭐 그런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뿐, 다른 곳에 있어서는 크게 나무랄 곳이 없네요. 강하게 둘 땐 강하게 두고 또 확실하게 둘 땐 확실하게 두면서 완벽하게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는 돌이켜보면 이 포석 실패가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곳 찌른 수를 먼저 두고 단수 치는 것이 실전보다 훨씬 나았던 듯 보이고, 둘, 그 셋, 이후에는 넷, 박지은 선수가 우세했던 순간은 없어 보입니다. 일곱, 여덟. 포석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바둑인 네. 거죠. 이영주 선수가 정규리그에서 계속 또 이 장고대국으로 등판이 되었는데요. 이 선수가 또 속기대국에 나왔다면 좀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초읽기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하늘 내린 팀의 현민진 감독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겠는데요. 우선은 이영주 선수가 팀 내에서는 장구가 더 강하다고 보고 계속 장구로 내보냈을 텐데, 오늘 네. 속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앞으로는 장구로 내보낼지 속기로 내보낼지 그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이영주 선수가 만약 이 일본 선수죠, 용병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일정상 참가가 가능했다면 네. 오늘 등판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쳐주니까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일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아. 선수를 어떻게 주전으로 내보낼지 그것도 어려워지죠. 너무 고민되겠는데요.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오더를 내기 위해선 이번 준 플레이오프를 반드시 잡아야겠죠. SG 골프팀은 믿었던 박지은 선수가 무너지면서 하나, 둘, 네, 조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포스트 시즌에서의 유일한 단판 승부가 이번 준 플레이오프입니다. 네, 이영주 선수가 예전에 또 이 나이에 비해서 앳된 얼굴로 인해서 막 주변 동료 기사들이 뽀로로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 그런데 맞아요. 그런 별명으로 불리면서 바둑은 흰 바둑을 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박지은 선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박지은 선수 바둑의 장점이라고 하면 노련한 반면 운영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별로 힘을 쓰질 못했고요. 네. 오늘은 박지은 선수가 장점을 보여줄 타이밍이 없었어요. 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네요. 이영주 선수가 이 흙의 삭감에 대해서 날짜, 치중 이렇게 날카롭게 찔러가면서 흙의 악수를 유도하면서 귀의 뒷맛을 없애고 그 직후에 나온 수는 또 냉정한 지킴수입니다. 확실히 이 완급 조절을 잘 하면서 오늘 바둑을 이끌다 보니까 박지은 선수가 별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지은 선수의 그 마지막 승부수 거대한 대마를 잡아갈 때는 정말 약간 떨린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대마를 잡으러 가는 순간에는 이영주 선수도 생각지 못했다면 순간적으로 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또 냉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30초. 하나, 둘. 박지은 선수
영상으로 비치는 모습이 조금은 괴로워 보입니다. 네,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당혹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박지은 선수는 정규 시즌에서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래도 박지은이니까 그리고 팀의 에이스니까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에이스로서 네. 대타로 등판한 이영주 선수에게 홈런을 맞는다면 이거는 많이 괴롭죠. 이제는 어느 곳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큰 자리가 없는데요. 거의 다들 끝났습니다. 한 2집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승부는 결정적입니다. 박지은 선수가 이겨봤자 반면으로 이제 조금 남기는 정도. 거의 반면 승부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으로 계산 한 번 더 해보면요. 5가지 합쳐서 한 9집, 13, 22, 36, 40, 50, 100집이 한 56집 정도 나고요. 흑은 30, 40, 42, 50, 30초. 한 57 정도. 이것도 수가 남아 있나요? 수가 나진 않는데요. 한번 갈 수가 필요하죠. 지금 이렇게 두고 내려선다면 나중에 그냥 쉽게 정리만 해도 나중에 공배가 채워지고 나서 막으면 비기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30초. 하나, 둘, 그런데 이영주 선수가 노리는 것은 그 이상의 수네요. 다섯. 여기를 좀 먹여치겠다는 뜻이네요. 네. 지금 돌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은 반면 승부예요. 좀 더 잘 잡으러 가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중앙이죠. 네, 마지막 이 중앙 쪽에서 잘못 잡으러 가서 집으로 좀 손해를 봤다는 뜻인데요. 네. 근데 저렇게 잡으러 갔어도 지금 이영주 선수가 두려는 그곳에 두고 나서 말못 붙인다면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똑같이 그곳을 막고 네. 호구 칠 때 이곳을 붙이면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곳을 두고 찝는다. 그렇네요. 그럼 또 약간 집으로 달라질 가는 수 거예요. 있네요. 그럼 이영주 선수가 여기를 받지 않고 이제 손 빼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전에 좀 차이가 나서 네. 그런 식으로 됐어도 흙이 좋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네, 박지은 선수가 찝어가는 곳이겠죠? 네, 네. 그렇네요. 박지은 중앙에서 선수가 약간 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 찬스가 있었는데 수순 미스를 하면서 거기서 좀 꼬였네요. 네. 복귀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제 하늘내리와 경기 S즈골프의 2국 속기되고 인제 하늘내리는 이영주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 선수 정말 포스트 시즌의 강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표 선수 지난해 이어 이번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준 플레이오프 인제 하늘내린이 1승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오효진 선수와 강다정 선수의 장구대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판의 결과로 이 3국 속기대국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경기 SG골프와 인제 하늘내린의 준 플레이오프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